안녕하세요. 헬스시크릿입니다. 오늘은 뇌혈관 질환으로 가장 위험한 질환인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보통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현재는 서구화된 식단과 스트레스로 인해 20대에서도 종종 발병할 만큼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20대 분들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거나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의 혈류순환을 방해받게 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으면서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액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뇌로 가는 동맥이 지방질이나 혈전, 즉 피딱지로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되거나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출혈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고혈압이나 뇌동맥류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높아진 혈압이나 뇌동맥류 같은 피주머니가 터지면서 출혈을 유발합니다. 출혈은 뇌 조직에 압력을 가해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쉽게 말해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온 것인지 혈관이 터져서 온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주요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나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인지하지 못한 채 병을 키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경색, 뇌출혈 모두 어느 부위가 얼만큼 막혔는지 혹은 터졌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얼굴 마비입니다. 얼굴 한쪽이 갑자기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웃으려고 할 때 입 한쪽이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본인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 팔에 마비가 오는 경우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고 다리의 경우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거나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야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시야의 장애로 인해 반만 보인다던가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보통 두통과 함께 구토, 어지러움, 의식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과 달리 뇌출혈의 경우 심한 두통과 함께 분수처럼 급작스럽게 터져나오는 구토를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출혈로 인해 뇌의 압력이 상승하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저하되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경우에 신속히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현기증과 함께 균형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해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걸을 수 있고 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신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신혼란으로 이상한 말을 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향 감각 상실,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쪽만 찌릿한 느낌이 나거나 저린 느낌 등 이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뇌졸중은 뇌의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로 말씀드렸으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후유증 없이 뇌졸중을 빨리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졸중의 증상은 보통 한 가지만 찾아오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앞서 제시한 증상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들은 경미하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미한 증상이라도 증상이 나타난 즉시 병원에 즉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도 저의 얘기를 듣고 골든타임에 맞춰 치료를 받게 되어 후유증 없이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뇌졸중은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집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가 빠를수록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빨리 발견되면 후유증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졸중은 보통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심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뇌졸중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뇌졸중의 증상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 또는 지인들의 증상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